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내년에 정부가 마련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반영을 위해 전라북도와 완주군과 함께 타당성 논리를 발굴할 방침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과 완주 수소 특화단지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철도 물류체계 필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의 정부 철도 구축 계획 반영에 세 번째 도전하게 됐습니다. 3년 전 개통된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노선, 장항선과 전라선이 연결되는 철도 교통망이 구축됐습니다. 때문에 동익산역을 활용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구축이 가능해진 상황. 이 노선은 화물 수송을 위한 11.4km의 단선 철도로 완주 일반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현실화시키려면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익산시는 정부가 내년에 마련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관련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반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정부에서 지금 내년에 지금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야 철도 시설공단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 앞서 3, 4차 계획 때는 전라선 고속화와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에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과 완주 수소 특화단지가 오는 2029년까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전라북도 완주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산업선 구축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때 진행된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산업선 처리 물동량은 900여만 톤. 다시 용역이 진행되면 익산과 완주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새롭게 반영할 수 있어 산업선이 처리 가능한 예측 물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주 간다놓고 우리 이번에 똑같이 그걸 2단계하고 들어가 있잖아요. 도하고 우리 완주 익산시가 공조해서 여기 꼭 반영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철도 물류 시대를 열 수 있는 산업선 구축. 선결 과제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해 익산시가 세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익산시가 그린바이오 농산업 육성을 위해 3대 목표 6개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30일 그린바이오 농산업 발전 종합계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제안받았습니다. 3대 목표는 그린바이오 생태계 조성, 세계적 산업 육성 체계 구축, 단계별 혁신 인프라 기반 구축입니다. 6대 추진 전략은 컨트롤 타워 구축과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린바이오 소재 기업 상생 협력 기반 마련 등입니다. 익산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티투어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순환형과 테마형으로 나눠 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시작한 지 20여일 만에 1,900여 명이 예약했습니다. 특히 원광대 22개 학과에서 신입생 1,000여 명이 시티투어를 신청했습니다. 익산 시티투어는 미륵사지와 백제 왕궁 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국보 코스를 비롯해 교도소 세트장과 나바위 성당 등을 도는 인기 관광지 코스, 심곡사와 숭림사 등을 연결하는 삼사순례 코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로 구성된 7번째 익산 2030 정책기획단이 4일부터 가동됐습니다. 올해 정책기획단은 5개 분과에 걸쳐 29명이 참여한 가운데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킥오프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관광과 도시 인프라, 환경 분야 등에 걸쳐 오는 9월까지 신규 정책과 실천 방안을 만들게 됩니다. 한편 정책기획단은 지난 6년간 70여 건의 신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익산 나눔곡간이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이용자가 3,500여 명에 달하는데요. 취약계층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다혜로운 밥차도 함께 진행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진열대 위에 식료품과 생필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통조림부터 셔츠까지 다양합니다.
자칫 편의점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취약계층에게 생필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나눔 곳간입니다. 시민, 단체, 기업 등이 기부한 물품 또는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품목마다 점수를 매겨 7점까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5만 원 선입니다. 올해 1분기 이곳을 이용한 시민은 3,500여 명. 5일 오전에도 22명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위기 가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해, 재난, 이혼, 주소득자 사망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이곳을 찾은 사람이 1,340명, 38.4%에 달합니다. 이에 시는 이용 가능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배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혼자 사는 이제 늙은이지만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좀 많이들 말씀하시는 편입니다. 처음 이용하실 때는 좀 어려우셔서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물품을 받아가셨다가 몇 달 뒤에 조금 사정이 좀 괜찮아지시고 본인이 직접 또 물품을 기부해 주시기도 하고. 나눔 곳간에서는 매주 수요일 취약계층에게 특히 다이로운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는 직접 찾아가는 이동 밥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300인분의 주식과 부식을 정성스레 준비해서 작년에 한 해 동안 총 11,450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다이로운 밥차의 확대를 해서 이동 밥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하게 밥도 먹을 수 있고 감사하고 즐겁고 자주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곳간과 다이로운 밥차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봄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근로자들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근로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입원 및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이며 상병수당은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6,180원입니다. 익산시가 지난 5일 열린 행정안전부의 대설 한파 사전 대비 및 대책 추진 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기초자치단체 228개 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아 향후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사전 대비 실태와 인명재산피해 대응 조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익산시는 현장 안전관리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정부로부터 성인 문해교육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6,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익산시는 행복학교와 무궁화 야학교 등을 중심으로 기초 문해교육을 지원하며 평생학습관과 문해교육센터를 통해서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디지털 문해교육은 전문 강사 양성과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을 통해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전국 47개 문화재 야행 중 가장 먼저 익산 야행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익산 야행은 백제왕궁은 살아있다라는 부제로 9일까지 왕궁리 유적지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지난해 행사 때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주차 갈등과 안전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올해부터는 차 없는 축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15분마다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봄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익산 야행이 왕궁리 유적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47개 문화재 야행 중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올해 익산 야행은 백제 왕궁은 살아있다라는 부제로 열리는 만큼 방문객들은 화려한 야간 경관을 갖춘 1400년 전 백제 왕궁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백제 왕궁 등을 활용한 8가지 야간 테마에 맞춰 공연과 체험, 전시 등 30가지가 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야행 특별전과 젊은 층을 겨냥한 인생 네컷, 왕궁리 5층 석탑의 탑돌이, 백제 문양 등을 활용한 장식품 만들기 등입니다. 특히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야간 경관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백제 왕궁 등 역사 유적물부터
왕궁 후원까지 야간 경관구역이 확장됐습니다. 이번 2023 익산 문화재 야행은 30여 개가 넘는 체험 프로그램과 탑돌이, 소원 등을 연계한 해설 프로그램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관람객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난해 치러진 익산 야행의 전체 관람객은 2만 4천여 명. 이 중 79%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까지 방문객 차량이 몰리면서 주차 갈등과 안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올해 행사는 차 없는 축제로 운영됩니다. 행사장 내에 있던 방문객 주차장은 사라졌고 팔봉 공설 운동장과 서동공원 등 축제 장소와 떨어진 4곳에 방문객 주차장이 마련됐습니다. 대신에 행사장부터 익산역과 버스터미널까지 연결하는 셔틀 순환버스가 15분마다 운행됩니다. 익산 문화재 야행은 차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공설운동장, 서동공원, 익산고, 미륵사지 주차장을 메인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15분마다 셔틀버스로 행사장까지 운영됩니다. 해마다 전국 우수 야행으로 선정됐던 익산 문화재 야행. 당초 계획과 달리 벚꽃 개화 시기를 벗어나 열리게 됐지만 봄밤을 화려하게 비추는 백제 역사유적지의 야간 경관은 방문객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웅포초가 농촌 유학생 유치를 추진합니다. 시는 전북도의 농촌 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모 대상에 웅포초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초 공모에 선정되면 30억 원을 지원받아 유학생과 가족들이 머물 주거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웅포초를 골프 특성화 농촌 유학학교로 만들 계획입니다. 웅포초는 내년 6학년이 졸업하면 학생 수가 10여 명대로 떨어져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익산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이 1시민 1레시피 공유교실을 엽니다. 익산시는 오는 18일부터 레시피 공유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자 24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1시민 1레시피 공유교실은 생활 속 요리 레시피를 발굴해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참여를 원하는 익산 시민은 공유누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 지역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열차 여행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한국철도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된 익산 봄나들이 설렘 패키지는 특별열차를 타고 익산역에 내리면 고스락과 아가페 정원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10여 차례가 운행될 예정이어서 익산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영등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4일 행복한 동행 따뜻한 밑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해 어려운 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했습니다. 익산시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달부터 허약체질이거나 만성 알레르기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 20명에게 체질별 맞춤 한약을 지원하는 몸튼 마음튼 보약 먹는 우리 아이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